김민재, 괴물 수비력 과시 유로파 데뷔전. 2골 넣은 것과 다름없는 수비. 매일 흥미로운 축구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유로파리그 D조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D조에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팀이 바로 프랑크푸르트인데요. 분데스리가에 있는 팀인 만큼 페네르바체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그리고 이날도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유럽 대항전이자 상대는 분데스리가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였기 때문에 진짜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었죠. 김민재가 과연 진짜 빅리그에 통할 수 있는 선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120% 유럽 무대, 그것도 빅리그에서 충분히 통하고도 남을 실력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특히 독일 선수들을 상대로 몸빵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은 진짜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 김민재를 중심으로 3백을 구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른 역습과 좌우측 공격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를 흔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제골은 전반 10분 만에 외질로부터 터져나오는데요. 골문 앞 계속되는 페네르바체의 공격에 트라프의 선방 방향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질이 놓치질 않고 빠르게 쇄도해 골을 만들게 되었죠. 다만 전반 41분 한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도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1-1 상황이 후반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양팀은 무승부로 승점을 1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의 홈이었다는 점에서 페네르바체는 충분히 성공적인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페네르바체 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이날 김민재는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96분 풀타임을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김민재 선수의 초반에 나왔던 드리블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 공간이 나면 빠르게 전방으로 치고 가는 드리블이 가능한 센터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상대는 프랑크푸르트의 잔뼈 굵은 빅리거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김민재는 후방에서 공을 잡은 뒤 공간이 중원에 나자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이 2명, 3명씩 순간적으로 달라붙습니다. 김민재의 공을 뺏으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김민재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툭툭 치고 나가면서 독일 선수들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민재의 파워는 찐입니다. 독일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을 상대로도 파워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공을 잡으면 지체 없이 전방으로 패스를 내어줍니다. 물론 앞으로 걷어내는 볼들도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볼을 받은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전방으로 공을 찔러주죠. 3선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선 자원들에게 공을 전달해 한순간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김민재는 빠른 공격에 시발점이 되는 패스가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이죠. 이것도 압박이 타이트한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볼터치를 총 53회를 했는데요. 35번의 패스 중 26번의 패스를 성공하면서 74%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후방 자원이라 다소 낮은 패스 성공률이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날 워낙 혼전 상황이 많았고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이 위협적이었으며 압박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터키 리그에서처럼 90%에 달하는 패스 정확도를 기록하긴 힘들었죠. 하지만 순간순간 공격적으로 쭉쭉 뻗어주는 패스들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기본적인 수비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지상볼 경합에서는 3차례 중 2차례를 승리했고 공중볼은 완전히 100% 경합 승리를 했죠. 또한 클리어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세밀한 공격으로 공격수들의 절묘한 슈팅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김민재가 앞에 서서 몸빵으로 슈팅을 막아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다만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 특히 좌측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역습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진행되는 역습 때문에 중앙에 침투한 공격수를 김민재가 막질 못했죠. 다만 그 장면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100%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의 실수할 만한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허슬 플레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몸을 던지는 몸빵 수비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왜 페네르바체가 김민재를 다주전으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만한 경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재의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커버 범위와 활동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좌우측 측면 수비까지도 가담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냥 쓰리백의 중심축으로서 중앙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측 측면까지도 상대 공격을 저지했죠. 또한 공격 시에는 중원 3선 라인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쌓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롱볼 역시도 3개 중에 2개를 성공시키면서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김민재 선수가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한 워낙 터키 리그에서 탄탄한 수비를 적은 기간도 없이 바로 보여준 선수가 김민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요. 다만 이날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보여준 김민재의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3백 라인이 완벽하게 서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측 윙백과 우측 스토퍼가 뚫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위험한 장면이 몇 번 연출이 되었죠. 다만 그런 장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잘한 것이고 김민재는 중앙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으로 더 좋은 팀, 수준이 높은 팀으로 가게 된다면 김민재 능력도 한층 더 개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주는 부분과 공격적인 드리블, 전진 패스 능력이 더 빛날 듯하죠. 강팀일수록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 하는데요. 이런 김민재의 장점은 정말 좋은 클럽들이 욕심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빵도 이미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반전에는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골키퍼가 1-1 찬스에서 태클로 반칙을 하면서 PK를 내줬기 때문이죠. 다만 아쉽게 페네르바체의 PK가 실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방으로 나온 공을 재차 골을 넣었지만 골을 차기 전에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 무효 처리가 되었죠. 사실 PK 실수만 없었다면 페네르바체 선수들은 특히 허슬 플레이를 많이 한 김민재 평점은 확 올라갈 수 있었죠. 진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승리가 코앞까지 왔다가 멀어졌으니까요. 이날 수비로 나온 프랑크푸르트와 페네르바체 선수들 중에서도 김민재는 평점 3위를 차지했네요. 첫 유로파 데뷔전 치고는 상당히 좋은 평가이며 분명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단연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페네르바체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였습니다. 거의 1대1 찬스나 다름없는 오픈 찬스에서 전반 22분에는 지브릴 소우의 슈팅을 몸으로 막았죠. 그리고 후반 29분 코바치치의 슈팅까지도 몸으로 막는 장면은 정말 일품이었죠. 이제 김민재에게 빅리그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번 경기로 충분히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김민재가 도착하자마자 닭주전을 먹은 페네르바체도 엄청난 명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음 팀은 어디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도 파이팅해서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유로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네요. 무조건 유로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네요.